I wonder if in heaven, if I'll still have you by my side. Cause I don't ever know if I'll ever let you go. I'll never let you go. 안녕하세요. 슈퍼리치더하우스 채널의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오늘은 준비된 주제가 어떤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돈이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갑자기 확 집중이 네네.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좋아하는 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즘 다 하신다고 하는 주식부터 시작해서 환율, 그리고 금리. 혹시 그리고 대표님, 네. 최근에 테이퍼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간간히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경제 용어,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고 28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가 최근에 집필한 책이 있어요. 돈의 흐름, 돈의 주도권 잡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결국 역사적으로 투자 붐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르지만 시장에서의 패턴은 비슷하더라 라는 게 요약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을 쌓아라. 그리고 두 번째, 투자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산 투자해라. 네,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네. 금리가 뭘까요? 은행 이자 아닌가요? 그 말도 맞습니다.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금융시장에서도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의 적정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금리라고 말합니다. 네. 금리란 이처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을 뜻하는데 오늘날에는 이자율의 의미로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이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은 상승하는 시장의 원리가 있죠. 단순합니다. 금리가 이자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자율이 낮은데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조금 크더라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랑 환율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도 기본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네. 환율이란 외환의 가격으로 외화 1단위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자국 통화의 양입니다. 한 나라 통화의 대외 가치를 나타내는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달러를 흔히들 안전한 자산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글로벌 위기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네, 있어요. 조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면 IMF를 시작으로 해서 IT 버블, 그렇죠. 네. 그리고 금융 위기, 맞아요. 이제 리먼 사태라고 하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환율이 상승했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듣고 있을 겁니다. 네. 달러는 전 세계 외환 거래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축통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글로벌 위기 때에는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금리와 환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입니다. 금리는 자국 내에서의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를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은 테이퍼링 이슈와 함께 필연적인 관계이고 결국 최근 미국 연준의 발표에 의하면 2년 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도 한동안은 강세화가 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계속 연일 단골 메뉴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달러를 많이 풀었다. 뭐 경기 부양책을 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금리 또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가는 상승하게 되죠. 결국 기준금리도 낮고 화폐 가치도 낮은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경기 과열 그리고 경기 불안까지 접어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자산 매입, 즉 테이퍼링이 필요한 것이죠. 테이퍼링을 양적 완화 축소라고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금리, 환율, 테이퍼링 모든 것이 다 연관이 있고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없다고 했듯이 없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가상화폐도 하시고 부동산에도 많은 투자를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이런 다양한 투자 방식 전부 다 찬성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적정 수준의 자금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하고자 한 이야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위험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분들께 투자의 기본부터 고민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현재 내가 선택한 투자 방식이 옳은지 또 미래에 다가올 필연적인 일들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에피소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유익한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